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좌우 대칭 지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에 침을 놓지 않고 반대편에 침을 놓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침을 놓으면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자법 혹은 무자법이라고 합니다. 이 침법은 황제내경, 용추경의 자통론에 처음 나옵니다. 거자법의 거는 클 거, 자는 침 놓을 자인데요. 침 치료를 할 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듯이 큰 시각으로 침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자법은 좌우 대칭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좌병우치, 우병좌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에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해도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좋아집니다. 구체적인 부위에 자극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왕골혈에 통증이 있으면 왼쪽 왕골혈을 자극해도 좋고, 양계 부위가 아프면 왼쪽 양계혈을 자극해도 좋습니다. 또한 왼쪽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오른쪽 편두통이 지속될 때 왼쪽 태양열에 침을 놓거나 자극하는 것도 거자법입니다. 그리고 온위치료법도 거자법에 속합니다. 이것은 통증이 있는 부위와 먼 곳에 위치한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상병하치, 하병상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이 아플 때 발목을 치료하고, 허리가 아프면 위중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픈 두통이 있을 때 발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또한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있으면 왼쪽에 합곡혈에 침을 놓거나 자극해서 치료하는 것도 원위치혈법입니다. 그리고 경락에 따라서 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경은 팔과 다리의 태양경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태양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태양경과 발에 있는 태양경을 자극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무자법입니다. 무자법의 무자는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몸은 그 기운이 경락으로 좌우, 상하, 그리고 대칭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법은 거자법의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침법과 더불어서 대각선 대칭 자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목을 심하게 삐면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한데요. 이때 왼쪽 발목을 지압하거나 자극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대칭에 해당되는 오른쪽 손목을 지압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손목을 지압하면 왼쪽 발목을 지압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왼쪽 손목에 통증이 있으면 오른쪽 발목을 자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자리도 정확하게 대칭이 될 수 있는데요. 왼쪽 손목에 왕골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대칭이 되는 바깥쪽 오른쪽 발목의 구어혈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왼쪽 수삼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반대편 다리인 오른쪽 족삼리를 자극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발등에 족 이목 쪽에 통증이 나타나면 대칭에 해당되는 오른쪽 중저혈을 자극하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은 발가락, 손목은 발목, 팔꿈치는 무릎, 어깨는 고관절,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지압하면 됩니다. 실제로 거자법과 무자법은 침을 놓을 때도 임상에서 다용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관절통, 근만성 통증의 효과도 뛰어납니다. 거자법이나 무자법과 같은 이러한 치료법은 기능적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온이부 침자극이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장 신경 반사를 조절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방적 이론적 근거는 우리 몸의 체성신경 중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상당 부분은 뇌간에서 서로 좌우로 교차하여 반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좌측 신체의 감각 및 운동 정보는 우측 뇌로 전달되고 우측 팔과 다리의 신경 전달은 좌측 뇌로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은 단순하게 병소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서 치료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한의사들의 임상에서 다용하는 사암침법도 일종의 원위치열법으로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개선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지압을 할 때도 거자법과 무자법을 지압에 적용해서 몸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